예,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벌써 보름이 넘게 지났습니다. 구조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 원인도 명확하게 지금 규명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에서 콘크리트와 관련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방연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관련된 의견과 소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네, 미국에서 영구 안식년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지금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UC 데이비스라는 대학에서 이제 건설 재료 관련해가지고 국제 공동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이 이제 화정동 사고 관련해서는 이제 콘크리트 전공이시기도 하고 이 지역 최고 전문가이신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영구 안식년으로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그동안 지역 언론이나 중앙 언론에서 이제 모시지를 못했고 사고 원인 규명 대책 본부 팀이 이제 꾸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국내에 계셨으면 아마 활발하게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 좀 외국에 계신데 이런 기회로라도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고 교수님께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이제 붕괴 사고 관련해서 저도 이제 멀리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건축 관련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건축 전공자로서 아마 시민분들께서 본 붕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뭐 불안한 감도 있으실 텐데, 그 관련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현재 경찰 그리고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본 붕괴 사고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가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주로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좀 언론적인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사고 원인부터 몇 가지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공기 단축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즉, 급하게 이제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장 많습니다. 네, 현재 이제 뭐 기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분들도 나오시고 이제 뭐 기자분들도 사실 이제 본인들이 얻은 사실에 근거해서 뭐 기사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중에 이제 말씀하신 공기 단축을 위해서 이제 낮은 온도에서 콘크리트를 좀 무리하게 타설을 해가지고 붕괴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공기 단축을 위해서 급하게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 당시 환경, 뭐 그때 눈도 오고 영하의 날씨였던 걸 제가 이제 기록을 봤는데, 당시의 환경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일단 구조물이 이제 붕괴가 되었는데, 구조물이 붕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예상했던 그런 하중보다 큰 하중이 작용을 했거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붕괴 당시에 콘크리트 강도가 위에 있는 하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도가 발현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거나 동시에 발생을 했거나 이 중에 한 가지만 발생을 했더라도 이제 벽 구조물이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조물이 붕괴됐다는 거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세 가지 단계에서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설계할 때 충분히 적절하게 설계를 했는지, 그 다음에 재료, 요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콘크리트 공사, 뭐 레미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공을 적절히 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설계할 때 예상보다 큰 하중 관련해서
이제 한 기사에서 보니까 이제 슬래브 두께가 원래 설계 두께였던 뭐 15cm보다 2배 정도 증가해서 시공이 됐다라는 그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콘크리트는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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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의 부피를 갖는 콘크리트는 무게가 2.3ton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무거운 재료인데, 이 슬래브 두께가 2배가 됐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하중이 2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 과하중이 작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그 사고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설계 변경 당시에 이를 좀 적절히 고려를 했다면 요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콘크리트 공사 관련된 건데요. 콘크리트 공사 관련된 거는 크게 이제 콘크리트 관리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 사이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콘크리트 공사 관련해서는 이제 콘크리트는 뭐 일반 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멘트, 물 등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혼합해서 제조를 하는데요. 시멘트와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CSH라는 계일이 생성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가 굳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콘크리트는 낮은 온도에서는 이 화학 반응이 지연되거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온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이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표준 시방서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따라야 하는 국가 매뉴얼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추운 날에 낮은 온도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표준 시방서에서 한중 콘크리트라고 규정해서 우리가 이제 그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기온이 영하가 되면 시멘트하고 물은 반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반응하지 못한 물이 이제 얼게 되면 부피 팽창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이제 동해 또는 동결유균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러한 것들이 이번 사고의 또 재료적인 측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공사할 때 표준 시방서나 이제 기술 검토에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 타설할 때 좀 적절한 그 조치를 취했는지 이 부분도 역시나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거는 콘크리트 성질에 대한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스템 거푸집, 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갱폼을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 시스템 거푸집을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한 개층 시공 사이클이 굉장히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개층의 시공 사이클이 10일이다. 그러면 이제 40층 같은 경우는 400일이 공사 기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앞에 설명드린 바대로 이제 콘크리트 특성, 뭐 영하의 날씨에서 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지연된다는 거, 이런 특성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콘크리트가 충분히 강도 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제 단축해서 진행을 했다면 역시나 이것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뭐 자료가 이제 충분하진 않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 네. 들어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변수는 설계 단계에서 이미 좀 반영이 돼서 충분히 돼 있을 건데, 무리하게 좀 영하 날씨에 그 타설이나 이제 좀 화학 반응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지 않고 좀 무리하게 공기를 진행을 해서 아마 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얘기가 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참고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는 안 됐지만 이런 얘기가 지금 지역에서는 좀 나오고 있어요. 인근 현장, 그러니까 광천동 터미널 바로 길 하나 건너면 거기에 이제 49층으로 허가가 돼서 완공이 돼 있는 주상 복합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해당 지금 현장에서 시행사에서도 49층으로 이제 동일하게 우리도 층수를 허가를 내달라라고 했는데, 인허가 과정이 좀 필요 이상으로 이 부분이 지연이 돼가지고 무리하게 거기서 시간을 좀 허비해서 공기를 좀 무리하게 단축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이런 이제 보도가 안 됐지만은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참고하셨던 보도 중에 이런 보도도 이제 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첫 번째로 가벽 형태의 구조 변경이 가능한 벽체 시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가벽이 아닌 형태의 벽체 시공보다는 조금 더 하중을 못 버티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가 하나 있었고,
이제 거푸집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재래형 거푸집이 아닌 뭔가 신형 기술이 그 반영이 된 거푸집을 사용을 한 게 콘크리트 이제 양생 과정에서 조금 안정성을 조금 저해하는 그런 기법적인, 공법적인 좀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가벽 형태라고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벽 형태, 하고, 이제 벽지 시공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이제 재래형 거푸집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제 가벽 형태는 아마, 이 무랑판 구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신형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요 특정 시공 방법을 이제 적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적절하지 않은 시공 방법을 적용해서 뭐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는데요. 뭐 제 생각에는 각 시공 방법들은 모두 이제 장단점이 있고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뭐 무량판 구조라든지 뭐 신형 거푸집 뭐 데크 플레이트 이런 방법들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거의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공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 시공법이 이 적용시킨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시공할 때 공법에 맞는 시공법을 잘 지켰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신형 공법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이미 검증이 좀 끝나서 도입이 네, 된 기술이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몰고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생각하고 것 있습니다.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현대산업개발 특유의 이제 공법이 문제가 아니라면 하청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하도급 업무 수행하는 지역업체 문제 또는 고질적인 이 하청 구조에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못해서 일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하청과 관련된 부분들 혹시 뭐 개선 사항이나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이제 하도급 문제는 지금 좀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거나 연구를 좀 그 시스템을 제도를 제가 이제 연구한 적이 없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뭐 하도급 문제는 뭐 특정 업체 공사를 따서 이를 다시 다른 업체 이제 지하청을 주는 건데 뭐 이런 과정이 당연히 반복되면은 실제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업체가 받게 되는 이제 돈이 적기 때문에 뭐 단가를 맞추려면 저품질의 제품, 뭐 이제 콘크리트가 됐든 어떤 제품들이 뭐 이제 저품질의 제품이 공급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시공사와 실제 제품 공급업체 사이에 필요 이상의 좀 업체들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 이제 저품질, 가격 단가 때문에 품질이 좋지 않은 콘크리트가 이제 사용될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불량 시멘트라고 이제 보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시멘트를 불량 시멘트라고 지칭을 하는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멘트는 이제 석회석이라고 하는 광물하고 주로 이제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재료는 그 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토는 이제 Si라는 규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광물인데요. 요 두 개의 광물이 주로 이제 시멘트를 이루는 광물이고,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 칼슘이라든지 실리케이트 이제 규산 성분, 각 성분이 얼마 범위에 들어가도록 KS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자체의 제품이 이제 불량이다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제 생각에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KS를 통과한 KS를 만족시키는 시멘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하고도 이제 반응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멘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거나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시멘트를 뭐 이동하거나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 실수로 이제 시멘트가 공기에 장기간 이제 노출되는 경우에 풍화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건 영어로 이제 에어 세팅인데 공기 중에 있는 수분하고 반응을 해서 굳어버리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화가 된 시멘트를 사용하면 이게 이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이 거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량 시멘트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풍화가 된 시멘트, 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풍화돼서 강도 발현 안 되는 시멘트, 요거를 불량 시멘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들어보면 네, 이제 제작 과정보다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때 불량 시멘트라는 이제
그 문제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도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새 부쩍 이제 소비자 단체 쪽에서 시멘트에 이제 성분 표시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시멘트 뭐 등급제를 도입하자라는 이제 제안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부쩍 제안이 좀 늘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뭐 직접적인 뭐 해결 방안이 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 이제 그 시멘트 성분 표시제, 뭐 시멘트 등급제는 결과적으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이번 사건하고는 다소 이제 좀 그 떨어져 있는 다른 주제인데요. 시멘트 이제 등급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멘트를 제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석회석이라든지 뭐 점토라든지 이런 광물들을 10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클링커라고 하는 그 시멘트의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시멘트 등급제는 시멘트를 제조할 때 이 1000도 이상의 열을 가하기 위해서 이 열원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좀 논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최근에 시멘트를 제조할 때 폐기물을 사용을 한다. 그 의미는 이 폐기물을 이제 열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폐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열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조할 때 폐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좀 등급을 달리 해가지고 아무래도 시멘트에 뭐 그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금속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를 하자, 매기자라는 게 이제 시멘트 등급제인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폐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택이나 이런 거에는 사용하지 않고 댐이나 항만 등 인체하고 좀 접촉이 크지 않은 이런 구조물에 사용하자는 게 이제 시멘트 등급제의 취지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멘트 등급제는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성능과는 다소 이제 다른 주제라서 이번 사건과는 좀 별개로 따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 보면 시멘트 뭐 제작 과정 문제보다는 아까 이제 풍화라고 해서 뭐 에어 세팅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레미콘 과정에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로 좀 제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레미콘 과정이 문제라고 하면은 보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이 돼야 이런 문제가 좀 재발이 방지가 될지 의견을 한번 주시겠어요? 이제 그 레미콘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레미콘은 레디 믹스 콘크리트의 약자인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타설을 바로 할 수 있게 준비된 콘크리트라는 의미입니다. 좀 하도급 문제하고 별개로 이제 레미콘과 관련해서 이제 뭐 수십 년, 10년 이상 전부터 제기된 문제가 이제 양질의 골재를 수급하고 관리하는 문제였는데요. 이제 골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에서 실제 차지하는 부피가 70%, 약 70%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재료인데, 이제 강모래라든지 강자갈 같은 이런 양질의 골재를 사용을 하면 이제 양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뭐 그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쇠석, 이제 파쇄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표면에 뭐 미분이라든지 이런 작은 가루 등이 좀 이제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멘트하고 물이 만나가지고 생성되는 CSH라는 겔하고 골재, 표면 사이에 굉장히 얇은 천이대라고 하는 콘크리트에서 제일 취약한 부위가 생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런 이제 골재가 충분히 양질이 아닌 경우에 좀 약하게 만들어지고,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이 관련해서 현재 여러 관련 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이 논의를 심도 있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제 레미콘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그 교수님에게 수많은 보도가 이제 시민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참고해서 알아볼 만한 내용들 좀 위주로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지역 최고 전문가이신 이 교수님께 귀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좀 구조가 마무리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우리 이 교수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